자, 사실은 이 조국 우리 원장님 제가 이제 8월 15일 나오실 때 그 현장에 가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또 오마이 TV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즉석에서 소감도 들어보고 예. 짧은 스팟 인터뷰도 해보고 싶고 그런 욕심도 있었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. 어느 언론하고도 뭐 문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요. 맞아요. 미안합니다. 네. 예. 그래서 저 그냥 악수만 하고 저는 그 현장에서 또 시민들 만나 뵙고 왔었는데 어떠십니까? 이제 한 2주 보름 지난 이 시점인데 예. 적응이 되십니까? 지금 나오자마자 이제 그 사실 전국을 돌면서 저의 사면을 위해서 탄원서 써주셨던 어르신들, 네. 뭐 종교계 지도자분들, 시민사회 원로분들 만나서 인사를 해야 돼가지고 사실 뭐 정신없이 보냈고요. 오히려 이제 이제 교도소 안에 있을 때는 자기 생활이 좀 있었다 한다면 네. 나오니까 훨씬 더 바빠져서 정신이 없네요. 거의 뭐 이제 시간 단위로 일정이 계획이 예. 되다 보니까 네. 주말에도 지역 일정 때문에 바쁘셨는데 열심히 시간을 잘 또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. 저희가 뭐 화면 그 당시 나오실 때 화면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사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. 네, 네. 특히 이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. 논란 때문에 또 힘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혹시 이재명 대통령께 직접 뭐 감사의 뜻을 전달하시거나 아니면 소통하신 그런 기회가 있으셨는지요? 아이, 뭐 궁금합니다.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? 근데 그건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. 네. 제가 공개적으로 대통령께서 사면 복권을 하는 것은 항상 정치적 부담입니다. 역대 정부에서 사면을 하게 되면 꼭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. 그걸 아시면서도 사면 복권을 해주셨다는 점 네. 한편으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죄송하죠. 그런 마음을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. 대통령께서 아마 제 마음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. 예.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또 만날 뭐 기회나 자리가 앞으로 있겠죠. 지금은 없을 것 같고요. 네. 만약에 이제 제가 전당대회를 아마 12월 중순경에 하게 될 건데 제가 당대표에 출마를 할 생각이고 당선이 된다면 네. 그 이후에는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오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감사의 뜻 표현도 있을 것 같고 여러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. 뭐 지지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국혁신당 지지율 또 네. 오늘 아침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글쎄요 이게 막 반등하거나 이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예. 조국 원장이 이렇게 이제 당직도 맡고 사면이 돼서 여러 일정을 소화하고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지지율은 안 오르고 있다. 여기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? 저는 뭐 별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. 예. 제가 나와서 2주밖에 안 됐는데 조국의 사면, 그 석방 이런 것이 조국혁신당 지지율로 바로 연결되어서 지지율을 올린다. 뭐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오히려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현재 그 이재명 정부 초기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당연히 민주당으로 결집하게 돼 있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있다 보니 또 그걸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두 거대 정당에 비해서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율에 있어서 빨리 오르거나 빨리 떨어지는 상황 아니라고 보고요. 크게 봐서는 지금 뭐 이제 과거 총선 시기보다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?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될 시간이지 뭐 일희일비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시작이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시작이다. 예. 한 걸음 가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조국혁신당 지지율 추이 저희가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저희가 뭐 앞에 언급도 했습니다마는 뭐 보니까 또 지지율 상승도 국면이기도 하더라고요. 한미 정상회담 또 뭐 한일 정상회담 3박 6일의 순방 외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여기저기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평가는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뭐 한일 한미 모두 성공적이라고 뭐 전 보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어려운 조건이었고 특히 다들 그러셨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매우 특이한 그 SNS 글을 올리셨지 않습니까? 숙청 혁명과 이런 저도 깜짝 놀랐고 예.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은 뭐 환호작약했던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근데 다 잘 해결되어 가지고 너무 기쁘고 앞으로 한일 한미
이 그 외교 축이 네. 이제 안정화됐다고 이제 보고 이제 대통령께서는 그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안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, 러시아, 북한 이렇게 아마 나아가시지 않을까 뭐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한미를 협력을 공고히 해놓고 네. 이제 또 북방 외교 또 남방 외교 이렇게 가지 않을까 네네.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뭐 북미 간의 대화의 가능성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에 김정은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하기 네네.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이것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뭐 당연하죠. 사실 뭐 북한에서는 아주 강하게 적대적 이국가론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이제 그 남측 즉 대한민국과는 소통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피스메이커가 되고 이 대통령은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기조로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이어지고 그 축을 중심으로 두면서 대한민국이 해야 될 역할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남북 문제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예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외교적으로 지금 많은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외교 행보를 통해서도 뭐 이제 여야 지도부와 함께 또 얘기도 나누고 또 성과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. 자, 사면 이후 이제 다리 밖에서 9월 1일, 예, 9월 예. 첫째 날인데 아까도 뭐 정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조국 TV나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도 많은 분들이 또 보고 계시고 식사하는 모습도 촬영돼서 올라오고 막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행보, 뭐 SNS 활동 여기에 대해서 언론 등에서는 이거 광폭 행보 네. 조금 이 외교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는 조금은 좀 자중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광폭 행보를 하느냐 예. 이런 비판도 있어요. 이건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? 뭐 그런 비판 충분히 받아들이고요. 또 왜 네. 그러신지도 짐작이 됩니다. 근데 제가 지금 석방되고 난 뒤에 전국을 돌고 있는 것은 일단 감사 인사를 해야 되죠. 제가 그 어르신들에게 문자 하나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직접 네.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고 또 각 지역에 있는 당원 동지들과도 제가 감사 인사를 만나서 감사 인사를 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고 또 문자 몇 마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. 그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 광폭 행보란 말이 이제 뭐 특히 지방선거용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비난을 네. 하시던데 그 역시 저는 비판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이 조국의 정치를 해 나갈 생각이다. 네. 그 비판까지 다 받아 안으면서 저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조국의 길을 가겠다. 뭐 이렇게 예. 말씀을 해주신 셈이 됐는데 사실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. 사면은 재심 판결에 무죄가 아닌 만큼 뭐 자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무죄라면 재심을 청구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예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일단 지금 재심 판결하고 사면 복권이 다르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. 그런데 재심 우리나라 현행법상 재심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재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제가 한 0.1%도 안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재심의 기능이 있고 사면 복권의 기능이 있는데 네. 재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면은 그 재심과 별도 다른 차원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유죄 판결을 사후적으로 교정하는 장치거든요. 사면 복권이란 게 그것을 그래서 재심을 받으면 활동할 수 있고 사면 복권 받으면 활동해서는 안 된다. 네.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한동훈 그 씨가 저에 대해서 뭐 재심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. 좀 사실 좀 약간 그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한동훈 씨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지 않습니까? 기세 등등 하다가 계엄을 계기로 이제 그때 비로소 네. 윤석열과 이제 결별을 했는데 지금 극우 계엄 옹호정당 국민의힘 안에서 아무런 뭐 역할을 못 하고 있죠. 그러면서 뭐 저에 대해서 한마디 해가지고 좀 조명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씨에 대해서는 그 국민의힘조차도 바꿀 수도 없고 국민의힘을 또 이제 반계엄, 반극우로 끌고 나갈 힘도 없는데 뭐 굳이 저에 대해서 코멘트하기보다는 자기 앞가림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. 네, 자기 앞가림부터 네. 잘해라. 이런 국민의힘 말씀. 떠나서 새롭게 네. 반계엄, 반윤,
보수 정당을 창당할 용기도 없는 분 아닙니까? 뭐 본인 앞가림이나 하지 뭐 저에 대해서 이런 말을 저런 말을 합니까? 예,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. 신경 쓰지 않고 있다. 먼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뭐 여러 이제 비판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네, 예. 그런 비판의 메시지 다 이제 보고 계십니까? 어떻습니까? 뭐 이제 꼼꼼히 보지 못합니다만은 이준석 씨도 이제 그런 뭐 저에 대해서 멘트를 한 걸 봤습니다. 꼼꼼히 보지 못했는데 아마 이제 제가 기사들을 보니까 네, 우리나라 2030 중에 특히 남성 중에 일부가 극우화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고 그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네, 실제 각종 연구기관, 연세대학교, 뭐 그다음에 한국리서치 등등을 통해서 확인된 팩트입니다. 그거에 대해서 이건 곤란하다. 그래서 2030 남성 일부가 극우화되어 있는 현상을 이제 걱정을 하고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치권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이준석 씨 같은 경우 그걸 가지고 제가 마치 2030 남성 전체를 뭐 이렇게 비난한 것처럼 얘기하고 공격을 하던데 네. 독해력부터 좀 길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독해력부터 길러라. 네. 이준석은. 알겠습니다. 자, 뭐 사면 이후에도 페이스북 게시물이 77건이다. 이것 뭐 누가 또 해서 기사를 썼더라고요. 정청래 대표의 2배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보도는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뭐 예, 열심히- 작은 정당의 사람에게 언론이 관심을 많이 보여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네, 감사하다. 네. 그리고 SNS 게시글을 올리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과 소통을 더 열심히 하는 네네. 그런 행동이고 그런 행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작은 정당의 대표적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네, 이제 거대 정당 소속이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? 작은 정당일수록 더 열심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SNS 얘기도 이제 숫자를 세워가지고 왜 많이 올렸냐는 취지인데 그 많이 올린 이유가 있겠죠. 제가 네, 지금 조직 자체가 예컨대 민주당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개인이 더 열심히 해야죠. 그리고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고맙다 생각합니다. 네, 고맙다. 알겠습니다. 땡큐라고 말씀하셨고요. 네.